좀 지났습니다만 우크라이나가 현지 시간 18일입니다. 또다시 러시아의 깊숙한 곳에 새로운 공격을 시도했습니다. 또 한 번의 장거리 드론 공격력을 입증해 준 것이죠. 러시아의 미사일 등을 보관하던 러시아 군용 창고를 무인기, 즉 드론이죠. 드론으로 파괴했다고 AP, AFP 통신 등이 우크라이나 보안 당국의 관계자를 인용해서 보도했습니다. 어떤 드론일까? 장거리 드론은 틀림없는데 확실치는 않지만 아마 우크라이나 전통 빵 이름을 가진 드론이 있죠. 팔리아니치아, 이 드론이 아닐까. 한 오신트 소시통이 미사일 드론, 이런 주장을 했는데요. 제가 한번 추정을 그렇게 해봤습니다. 네, 여러분, 이 드론 공격 장소가 어디인가 하면요, 모스크바 북서쪽으로 380km, 우크라이나 국경에서는 약 500km 거리에 있는 지점인데요. 트베르주라고 합니다. 여기에 속해 있는 토로페츠라는 이름을 가진 마을인데요. 여기 가까운 곳에 소재한 대규모적인 무기 창고가 있습니다. 네, 이날 새벽 우크라이나군의 드론이 집중 공격을 해서 폭발과 함께 큰 불길이 솟구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창고에는 그야말로 고가의 무기가 보관되어 있었죠. 예를 들면 S-300, S-400 방공미사일, 이스칸데르 탄도미사일, 토치카 U 등 각종 미사일과 포병용 탄약 등이 보관돼 있었는데요. 이것이 드론 공격으로 폭발하면서 모두 파괴됐다고 우크라이나 보안당국이 전했습니다. 작은 드론이 어떻게 이렇게 광대한 시설을 초토화할 수 있을까? 네, 이번 공격에는 나토가 정보를 제공해 줬다고 러시아 측이 주장을 했죠. 네, 탄약고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드론이 집중적으로 두들기면서 이 나토가 정보를 주면 드론 폭발로 인한 파편이 튀면서 인근의 화재가 발생하게 되고요. 연쇄적 유폭과 탄약 폭발로 이어지죠. 정말 무서운 폭발입니다. 우크라이나 보안당국 측은 북한산 탄도미사일인 KN-23 단거리 탄도미사일도 이 탄약고 안에 비치되어 있었다고 AP통신이 말했습니다. 미 항공우주국, 즉 나사지요. 나사는 공습 당시 폭발 지점을 중심으로 약 14평방킬로미터에 걸친 지역에서 강렬한 열이 발생했고 또 소규모 지진으로 추정되는 진동까지 감지했다고 로이터는 전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소셜미디어 등에 올라온 폭발 현장 영상 등을 토대로 200에서 240톤 규모의 고성능 폭발물이 한꺼번에 폭발하는 수준이라고 추정하기도 했습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의 화재 감시 인공위성이 감지한 영상에는 시뻘건 화염과 검은 잿더미도 같이 관측되었습니다. 러시아 측도 공습 사실을 인정했죠. 이고르 루데냐 트베르 주지사 이렇게 말했죠. 트로페츠 지역에 드론이 떨어졌지만 가벼운 부상자만 나왔고 심각하게 다치거나 사망한 사람은 없다. 화재가 번져 탄약고 인근 주민은 대피했다. 소방요원 등 150명이 진화 작업을 벌였다. 13명이 병원 치료를 받았다. 이렇게 인명피해만 가지고 피해 사실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이 세계 표준에 의거해서 건축된 시설로 알려지고 있죠. 그런데 어떻게 이런 무기고가 드론에 의해서 초토화될 수 있는가? 일부 러시아 군사 블로거들도 이렇게 말했죠. 미사일과 탄약을 저장하는 이 창고는 공습에 대비해서 시설 안전을 강화했을 것으로 안다. 그런데 어떻게 드론 공습에 쉽게 폭발할 수 있었겠는가? 라면서 의문을 표시하기도 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러시아 측에게는 처음부터 외부 공격에 대한 보안 조치를 허술하게 했다. 그렇지 않고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라는 얘기죠. 이런 얘기가 자연히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무기고 건설 담당 책임자가 누구냐?
그래서 이와 같이 자연히 러시아군의 병참을 맡고 있었던 전 러시아 국방 차관 드미트리 불가코프라고 하는 사람이 지목이 되었습니다. 네, 그의 부정을 의심하는 소리가 흘러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불가코프는 국방 차관인데요. 지금 부정부패로 구속되어 있습니다. 불가코프는 2008년부터 러시아 국방부에서 병참을 담당하고 있었죠. 2022년 9월 우크라이나군의 하르키우 전선의 반격에 대한 실패 책임으로 해임됐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곧바로 다시 비슷한 업무에 복귀했는데요. 국방장관인 쇼이구 측근이기도 하죠. 그런데 쇼이구 국방장관이 신임 벨로우소프로 교체됩니다. 그렇게 해서 국방부 내부의 인적 쇄신 과정에 걸려들어서 구속이 되죠. 또 그 밑에 국방부의 건설 부문을 담당했던 군사건설회사 총책 안드레이 벨코프라고 하는 사람도 같이 구속이 됩니다. 벨코프의 구속은 건설 부문 납품 비리이 연루가 되는 거죠. 예, 이렇게 러시아의 군부 내의 부정, 부패가 고위층에 만연해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얼마 전에 푸틴의 최측근인 세르게이 쇼이구 전 국방장관 오래 했죠. 이 사람이 교체되었죠. 그런데 왜 그가 해임되었을까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었는데 결국 쇼이구도 차관의 부패와 연루되어 있었다 이렇게 보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다만 푸틴의 절친이기도 한 이 쇼이구 전임 국방장관은 아직 써먹을 때가 많다. 네, 그렇지 않으면 오랜 기간 국방장관을 했으니 쇼이구도 반푸틴 세력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푸틴의 나름 조심성 있는 인사의 결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러시아 안에서도 국방부 내부의 고질적인 이런 병참 관련의 부정부패가 자리 잡고 있다고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가 러시아군의 전투력의 상당 부분을 갉아먹고 있다. 이러한 러시아 내부의 자체적인 그 지적도 있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는 이번 트로페츠 드론 공습으로 러시아는 500억에 해당하는 무기를 잃었다. 이렇게 추산했습니다. 더구나 트베르주 인접해 있는 모스크바 주는 더욱 위험 지구로 노출되어 버렸습니다. 이번 우크라이나 장거리 드론은 모스크바 서북쪽까지 강타했죠. 조금만 더 가면 푸틴의 고향 제2도시인 페테르부르크죠. 조금 과장하면 무한한 러시아 국토 어디든지 이제 우크라이나 드론이 날아들 수 있다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드론의 공격권 안에 들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로 드론은 러시아 내부를 휘젓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이제부터 우크라이나 드론의 내륙 공습으로 점점 고민이 깊어져 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트로페츠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는 그 당시 동시다발로 여러 곳을 타깃으로 드론 공습을 했다고 21일 오신트 소식통들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즉 브리안스크 지역, 크라스노다르, 갈루가, 벨고로드, 스몰렌스크, 쿠르스크, 크림반도, 아조해 수역 등지에 드론이 날아들었다는 것이죠. 크라스노다르 지역의 행정 건물이 드론 공습으로 전소되는 불타버리는 그러한 영상도 공개되고 있습니다. 서방 무기인 장거리 미사일을 대신해서 우크라이나는 꾸준히 장거리 드론을 자체 개발하고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공격 드론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이란산 샤헤드 드론을 수입하고 있는 러시아보다 우크라이나가 자체 기술 개발에 있어서는 앞서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푸틴이 말하는 레드 라인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나올지요. 네, 물론 러시아는 꾸준히 전선과 관계없는 우크라이나의 전력 발전소, 병원, 학교 등등 민간의 기반 시설의 미사일과 드론 공습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러시아의 공격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장거리 미사일이 필요한데요. 이 미국의 신속한 결정을
기다리고 있긴 하지만 미국의 시선은 지금 11월 대선에 모아지고 있는 듯 합니다. 네, 다음은 푸틴의 굴욕이라고 할까요? 예, 오는 10월 1일 멕시코에서는 새로 선출된 대통령 취임식이 있습니다. 이날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초청을 받았죠. 그런데 우크라이나 정부가 만약 푸틴이 입국 가면 즉각 체포하라, 이렇게 멕시코 측에 요구를 했죠. 푸틴은 전쟁 범죄자로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의해서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ICC가 푸틴을 전범자로 규정한 범죄 사실은 앞에 영상에서도 밝힌 바 있습니다.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땅에서 어린이들을 대거 납치해서 강제로 자국으로 데려간 것이 전쟁 범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들어서 2023년 푸틴을 전범자로 규정했습니다. 멕시코는 ICC 회원국입니다. 그래서 전범자가 입국하면 체포해서 ICC의 신병을 인계해야 하는 회원국이죠.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물러나는 현 대통령 로페스 오브라도르, 이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다. 멕시코 정부는 우크라이나의 요구를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새로 취임하는 클라우디아 세인바움 차기 대통령 측도 10월 1일 취임식을 앞두고 세계 각국 정상들에게 초대장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제사회에서 왕따가 되어 있는 이 러시아의 독재자 푸틴, 그런 푸틴도 신임 멕시코 대통령 초청 대상에 포함시켰죠. 네, 비록 멕시코라는 나라는요, 미국 등 서방 국가들과 가깝게 지냅니다. 그런 국가이지만 서방이 주도하는 러시아에 대한 제재에는 동참하지 않고 있습니다. 멕시코에 주재하는 우크라이나 대사관은요, 만약 푸틴이 새 대통령 취임식 참석자 멕시코를 방문하면 멕시코 수사기관은 푸틴의 입국 즉시 체포영장을 집행해야 한다 라고 촉구했습니다.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멕시코는 ICC 회원국인 만큼 푸틴을 체포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럼 푸틴은 참석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가고는 싶겠지요. 하지만 푸틴은 자신이 어떤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푸틴은 겁이 날 겁니다. 그리고 푸틴은 또 소심하죠. 예, 푸틴이 소심하다고요? 여러분, 소심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가 러시아에서 얼음물에 들어간다든지 우통을 벗고 말을 타고 사냥하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인다든지, 여러분 이런 푸틴의 모습을 보셨을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행위를 보고 국민들은 우리 대통령님 터프가이, 마초다, 남성답다, 그렇게 생각할까요? 네, 그와 같은 푸틴의 마초적인 행위 속에는 자신의 소심함과 나약함이 들어있는 것이죠. 네, 푸틴은 멕시코에 안 가죠. 회원국이면서 2023년 7월 남아공에서 역시 브릭스 정상회의가 있을 때이죠. 그냥 화상으로 참석했고요. 1년에 한 번씩 열리는 이 브릭스 정상회의에 푸틴은 라브로프 외무장관을 대신 보내고 있습니다. 국제기구 ICC가 무슨 구속력이 없는 형식기구다 등등 이렇게 말을 하지만 바로 푸틴의 발을 이렇게 묶어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외교적 행보를 차단하는 이런 것도 ICC의 실효로 평가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